시련과 역경을 딛고 무당이 된 지 19년이 됐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현신당 1월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세요?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정초고 하니까 바쁘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오신다고 또 다 봐드릴 수는 없고 신령님들이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가리는 편이기는 해요. 정신없이 좀 바빠요 요즘에. 신령님이 많이 까다로운 편이세요? 아무래도 안 들리게 조금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대신 할머니 많이 좀 깐깐하시고 지저분한 거 못 보시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바람 핀다, 또 조상이 뭐 막혀서 일이 잘 안 풀린다 이런 거 정도는 들어오자마자부터 너 바람 피우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좀 있어. 걸르는 게 없으시니까. 깐깐하다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네. 성격이 깐깐하다는 거 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거짓말하는 거 못 참으셔요. 점사를 보러 들어오면 제 무당의 입에서 막 여러 마리 막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반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점사를 보더라도 소통하면서 점사를 보지. 그래서 뭐 이렇게 입 꾹 다물고 있고 이러면 할머니도 같이 입 다물으셔. 그래서 조금 대하기가 제자지만 나도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음에 눈물 많은 우리 장군 할아버지. 정이 많으시고 사업수에 막혀 계시는 분들 정말 잘 풀어드려요. 잘 봐주셔. 사업수가 막혔다라는 건 현재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을 잘 되게 해준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뭐 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부분이 막혔다, 뭐가 걸렸다 이런 거 정말 쪽집게처럼 탁 풀어서 그렇게 해서 많이 풀어주시지. 그 다음에 저 주장신이 있어요. 저기 무당들한테는 우리 주장신이 성관 할아버지신데 태화에는 안 계셔. 좀 도사 할아버지 좀 비슷한 느낌이신데 도사 할아버지하고는 살짝 결이 좀 달라. 그 나머지 부분들에 이제 조금 신령님들이 어떤 일사에 조금씩 다르게 들어와요. 네, 모든 거를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지켜보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저희 컨트롤 타워십니다. 성관 할아버지. 성관 할아버지의 어떤 정확한 공수라든지 이분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건 알 수 있을까요? 성관 할아버지는 말씀이 많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한두 마디 뭐 맞다 아니다 뭐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제자가 알아서 이제 그 느낌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를 많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최고십니다. 세 분의 신령님은 성향도 보는 방향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게 답을 주신다는데요. 분야가 확실한 만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다는데요. 마음으로는 다 봐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또 안 맞기도 하고요. 또 내 분야가 아닌 거에는 또 안 보기도 하고 다 일일이 응대를 못 해드리다 보니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이들. 이 가정이 애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신가물이 좀 세기는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사색이 돼서 찾아온 거예요. 이 애들이 밤만 되면 잠을 안 자는 거야. 싱크대 같은데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 있고 현관문 있는 데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 돌아다니는 거야 막.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건데 터에서 지신이 발동을 잘못해가지고 안 맞는 터전에 들어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해결을 해드렸던 분이 또 생각이 나네. 어떤 손님은 일사를 치르다가 왜 우리 굿당에 나가서 구슬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손하고 연락이 안 닿아서 소식이 안 닿지만 그 자손이 그냥 편하게라도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사를 나갔는데 그 집에 조상의 아버지가 실리더니 그러시는 거 막 배를 만지면서 이거 끝나면 꼭 병원 가봐라. 너 배에 뭐가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어. 이분이 갔는데 대장암이 나온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자손 때문에 일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그 조상에서는 본인 자손이 더 안타까우셨던 거지. 그래서 지금 항암하고 지금 투병하고 계세요. 내 조상에서는 나를 도와주러 오지
해를 끼치러 들어오는 조상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조부모가 그 손자 자손들 힘들게 하려고 들어오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가 친척들 중에 보면 4명은 다 못 살고 못 맞고 한만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산 사람의 세계와 죽은 사람의 세계는 달라. 근데 이 죽은 자가 아무리 내 부모자고 일가 친척이라고는 하지만 산 사람 옆에 오면 산 사람은 아파요. 그 아프다는 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상에서 이렇게 들어서는 거를 그런 분들을 이제 옷 해드려서 좋은 곳으로 가게 인도를 해드리면 귀신은 먹튀가 없거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정말로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꼭 인간하고 달라. 인간은 배신을 하지만 귀신은 영은 배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분이 잘 풀리게 인도를 해 주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게 아무래도 수월해지겠지. 실제로 돌려보냈던 손님이 있으실까요? 있어요.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는데 5월 달에 자손 아들 결혼식이 있는 거야. 근데 보통의 부모들은 오면 내 자손이 결혼을 해서 잘 살 건지 결혼 날짜가 좋은지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애인이 4명이 있어. 남편도 있어. 근데 이 애인한테 어느 남자가 나한테 득이 될 거냐야. 근데 우리 대신 할머니가 그런 걸 못 보시거든. 그래서 그대로 못 봅니다. 다른 데 가서 보세요. 좋게 설명을 하고 보냈는데 속에서는 막 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손님들은 안 받습니다. 상담은 끝났지만 사람의 사연은 남아있는 이곳.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무당이 되신 지 19년 차 됐는데 무당이 처음 됐을 때 어떠셨을까요? 정말 싫었지. 무당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나는 내가 정말 이러고 살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야. 어릴 때 전보로 가면 너는 무당으로 살아야 된다. 할아버지 밥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큰 화가 온다. 네 인생이 불행해질 거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이제 20대 보내고 30대 들어오면서 이제 바람이 부니까 결국은 이 길로 들어서게는 됐는데 정말 너무 싫었어. 그리고 이 길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을까?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상황이 몰리게 되거든. 이 길을 가게끔. 무슨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는 거 마냥 상황이 그렇게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에 들어오게 돼요, 보통은. 그 누구보다 무당이 싫었던 소녀.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유명한 무당이 되었는데요. 제 삶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했다고 해야 될까, 기구하다고 해야 될까, 많이 둘러서 온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신내림을 받지 않아서 신의 길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먼 길을 돌아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가 신병이라고 느꼈던 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릴 때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무렵이었는데 중학교 입학을 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학교를 휴학을 했거든요. 그때 몸이 엄청 아팠어요. 아침이면 이만큼 붓고 어린 나이에 뭐 맨날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맨날 어지럽지, 쏘고 눌렁거리지.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병명도 잘 몰랐었어. 근데 동네 병원 가고 이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자꾸 낫지를 않으니까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고 큰 병원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콩팥에 이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신장염이 되게 심하게 왔으니까 소변도 제대로 못 보고 맨날 부었다가 빠졌다 부었다 빠졌다 이제 이게 반복이고,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이제 콩팥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야지 그거를 적출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학교를 1년을 휴학을 하고 간년까지 합병증으로 오니까 애가 시커매지는 거야. 뭐 어쨌든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옛날에는 보험이라는 게 없었잖아. 보험이 크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병원비로 집 2채는 아마 날렸던 것 같아. 엄청 그때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으셨지. 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신병이 또 언제 또 도질지 모르니까 회사 생활하기가 겁이 났던 것 같아. 어린 나이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화장품 가게, 옷 가게 이제 하나씩 넓혀갔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친구들도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만 골라서 만나는 지경에까지 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돈을 어느 정도 잘 버신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어쨌든 또래 친구들보다 많이 좀 괜찮긴 했어. 사업을 시작하시다니 기초 자금이 있으셨나 봐요. 없었어요. 그 시절에는 맨땅 헤딩이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고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그 시절에는 물건을 미리 밀어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들어오고 옷도 조금씩 떼다가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동대문에서 옷 띄어다가 그렇게 팔고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 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오픈 뭐를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땡기듯이 이렇게 확 들어와. 근데 확장이 잘 안 돼. 내가 조금 키우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 부분만 가지고 영업을 하고 저기 장사를 하면 손님들은 정말 어디 기다렸다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물밀듯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모든 것이 술술 풀리던 20대. 이대로 무당과는 멀어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20대 되니까 또 괜찮은 거야.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지나간 줄 알았어요.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게 몇 년 잘 가다가 20대 중반 정도부터는 술을 그렇게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전부 술을 못 먹어요. 콜라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이 우리 아빠인데 제가 그렇게 술을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술만 먹고 끝났으면 되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점사를 봐줬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점사라고 하면 어떤 점사들을 봐줬대요, 친구들이? 네 남자친구 바람났어. 다른 여자 있어. 또 그러던지. 아니면 야 니네 엄마 언제 돌아가시겠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스스럼 없이 술 먹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난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듣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놓으니까 돈 들고 점사를 봐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술 깨고 나면. 그럼 그런 점사들이 그 친구들 인생에서 다 맞아 떨어진 거예요? 맞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났겠죠. 돈 들고 찾아올 정도였으니까. 이게 이런 게 귀신에 홀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가 봐요. 나는 전혀 기억이 없어. 운명을 피했다고 생각한 순간 느껴진 신의 기운. 결국 두려움으로 인해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데요. 25, 6 정도에 제주도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한테 이제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제주도로 시집을 가버렸네요.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선택한 결혼. 그 때문일까요? 행복은 짧았다고 합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막 몸에 자꾸 이런 충이 자꾸 들어오니까 주위에서도 이제 언니들이 야 어디 점이나 한번 보러 가봐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지. 수소문을 해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할아버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 니네 신랑이 삼재 아니었냐. 네가 몸으로 가물이다 보니까 네가 몸으로 네 신랑 삼재를 받아 쳐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억울해도 그게 내 팔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자꾸 뭐 남편은 남편대로 겉돌고 나는 이제 심란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슬슬 자꾸 멀어져서 이혼을 하게 됐죠. 평범하게 사는 게 난 그렇게 소중한 건지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남들처럼 시집 가는 나이에 시집 가서 아이 나올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나한테는 그게 허락이 안 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무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무병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야속하고 왜 남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왜 나는 안 되는지 많이 억울했어요. 신내림을 안 받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그 소리 하는 무당한테 얼굴에다 내가 물을 뿌렸거든. 당신 딸 같으면 그런 얘기 하겠냐고. 그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스럽긴 하네. 그렇게 2년의 투병 생활 끝에 완치되고 방황하던 찰나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고 이제 뭘 어쨌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평범하게 남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친구 중에 일본으로 시집간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야, 너 일본 안 들어올래? 그냥 여행 삼아 한번 와봐. 놀러 와. 보고 싶다. 이렇게 돼서 일본을 건너간 게 이제 일이 커져 버렸지.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로 인해 잃은 돈, 모든 걸 포기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상처만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상처뿐인 몸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알기는 해야 되는데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때 다시 또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을 거의 폐인처럼 지내게 된 거지. 밤에 잠을 안 자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게 전부인 그런 똑같은 생활의 패턴이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1년이나요? 1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뭐 식구들이 보면 어쨌든 제가 정상은 아닌 거니까 동생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보고 장사를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렇게 냅뒀다 언니 큰일 날 것 같았나 봐. 폐인처럼 지내는 언니를 보다 못한 동생이 같이 사업을 하자고 권유. 그러면서 사업 운세를 보기 위해 점집을 들렸다는데요.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동생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언니를 살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 뭘 좀 해보자 우리 이렇게 있으면 언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알아보는 도중에 동생이 정말 이런 거 안 믿거든요. 지금도 언니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는 해주는데 정말 이런 거 안 믿는 동생이 갑자기 언니 우리 뭘 좀 이걸 할 건데 어디 뭐 좀 보러 가볼까? 농담 삼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어떤 이제 한 집을 갔어. 점집을 갔는데 우리 장사를 시작을 하려고 거기를 갔는데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너 신 받아야 돼. 네가 신 안 받으면 큰일 나. 니네 집안에 큰일 나겠다. 엄마도 잘못되겠다. 네 동생도 큰일 나겠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러고 기분이 나빠서 야 가자 이러고 그냥 동생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데리고 나왔는데 찝찝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날 3군데를 갔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신엄마를 만나게 된 거지. 하지만 신은 쉽게 그녀를 놔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이었으면 내가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화를 내고 내가 나왔는데 우리 신엄마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만 갖고 와라. 내가 가서 너를 테스트를 해주마. 네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너 장사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엄마가 이제 음식을 막 차리더니 축원을 막 하셔. 그래서 징치고 막 고장을 치고 축원을 하시는데 나보고 가보자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삽장을 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막 떨리는 거야. 미친 듯이. 이거는 막 어떻게 내가 그렇게 흉내를 낼래도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몸이 떨려. 그러고 오면서 눈을 떠가지고 신엄마 이제 무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울하고 부채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흔들면서 내가 떠가지고 눈을 뜨고 저거를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 내가. 그거 내가 느껴요 그걸. 근데 우리 신엄마가 이제 눈치를 챈 거지. 채고 잡고 싶으면 잡아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잡았는데 막 흔들려. 그러더니 어떤 목소리가 일어서라 일어서라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일어섰더니 뛰어야지 막 뛰니까 어떤 할머니가 뒤꿈치 모아야지 이런 느낌 소리가 탁 들려. 그래서 뒤꿈치를 모으고 방방방방 뛰었어. 진짜로 방울부채를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막 너무 막 벅차오르고 이렇게 뛰는데 하늘을 나는 느낌이야.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하늘을 공중에 붕 뜨는 것만 공중부양하는 느낌. 맞아. 공중부양하는 느낌이 맞아. 그런 식으로 막 뛰더라고요. 너무 이제 신기한 경험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도량에 그 밑에가 그때는 사용을 안 하는 도량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신엄마한테 저기 내려가면 뭐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럼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신엄마는 그 도량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가 사용을 안 하는 데인지는 알고는 계셨던 거야. 그래서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 안에 진짜로 용궁이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 인공으로 만든 호수처럼 그런 게 있고 가운데가 돌판이 있어요. 돌판이 이렇게 둥그런 게 이제 그 호수 가운데 이렇게 떠 올려져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장군님도 계시고 선녀도 계시고 막 있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거기 있다고 그랬더니 신엄마가 거봐라 너 맞지 않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내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멍한 거야. 왜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좀 조종당했다는 느낌도 들고 하여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그랬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엄마가 알 일이 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접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지. 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라 하더라 할머니가. 물어보라 하니까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엄마가 꿈을 꾼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영향을 끼쳤다는데요. 이제 그 바닷가에서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해가 이렇게 벌겋게 떠오르는데 거기를 쳐다보고는 내가 양팔을 벌리고 바다타 바다타 하고 3번을 외치더래. 엄마가 그 꿈을 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서 막 남들은 하기 전에 뭐 굿도 해보고 뭐 조상님들 대우도 해드리고 이쪽하고 되게 좀 가깝게들 많이 지냈더라고요. 근데 나는 정말 불사할머니가 뭔지 동자가 뭔지도 모르고 내린굿을 받게 됐어요. 결국 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내림굿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와. 무당이 되어서도 쉽지 않았던 삶. 그 힘겨운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었다는데요. 아빠는? 아빠는 잘 계시지. 선생님 그러면 신내림을 받으신 후에 바로 이제 무당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진 않았어요. 신내림 받고 한 8, 9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내가 보냈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 안에 좀 내용들이 궁금한데 이 첫 시작점이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큰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지. 엄마가 내림굿 할 때 장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오실 수가 없었어요. 오실 수가 없어서 장사를 접었어. 근데 그때 12월 달에 내가 태백산으로 혼자 기도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내림굿 할 때도 못 따라왔으니 못 가봤으니 너 기도하는 데라도 내가 같이 한번 가보마 이러고 이제 5박 6일을 몫을 잡아서 태백산으로 기도를 갔는데 그때 이제 5박 6일을 채우지 못하고 4박 5일 됐는데 내려가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엄마랑 이제 짐 싸들고 내려왔어. 그때도 엄청 추웠거든. 그리고 눈이 엄청 많이 왔어. 맞아 그때. 그래갖고 이제 그날 밤에 사건이 터진 거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때 한 3, 4시 됐지. 그치? 갑자기 뭐 어떤 할아버지가 야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내가 엄마 집에서 시작을 했고 신당에서 그때는 잠을 잤어.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으니 깜짝 놀라서 깨니까 밖에서 뭐가 후당탕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고 이제 문을 탁 열려고 하니까 옛날에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미는 거였는데 밖에서 누가 막대기가 확 닫아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들어와갖고 신고를 해놓고 이제 뭔 일이 터졌구나 싶어 신고를 해놓고 나가니까 이제 걔들이 놀래서 도망을 간 거야 도둑이. 근데 아빠는 이제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잡고 나오시는데 막 피야 막 피칠갑이야. 그래갖고 보니까 아빠가 그 도둑이 들어서 아빠 방에를 들어가고 뭐 달라 그러면 주면 되는데 그 이기겠다고 걔들을 갖다 막 옷을 잡아가지고 그 집에 그 새 파이프가 요만한 게 엄마 아빠는 많이 아프시니까 이제 안마 이렇게 두들기고 이런다고 냅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아빠를 가격을 한 거야. 그래갖고 아빠가 막 여기 열 몇 바늘 이쪽에 몇 바늘 하다 보니까는 막 온 집안이 피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그날 우리가 내려오지 않았으면 아마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일어나라고 누가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세 번을 그러더래요. 이놈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진짜 신령님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맞아.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생각하면 그날 만약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어떤 더 큰 사건이 생각하기도 싫어. 그렇게 찾은 곳은 태백산과 바다.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은 좀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기도를 시키면 엄청 빡세게 시켰어. 21일, 37일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루에 2끼 죽하고 간장만 먹었어. 대문 밖을 못 나가. 그렇게 기도를 계속 시켰던 거 같아. 그럼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응. 신령님께서 어떤 기도에 대한 보답을 해주셨나요? 처음부터 잘 풀리지 않았어 나는. 풀리지를 않았어. 보답보다는 기도를 이제 어디 어떻게 가시자, 그리고 몸에 어떤 뭐 액션을 많이 시켰어. 하여간 이러고 있으면 막 소리 이렇게 해갖고 막 1시간씩 있기도 하고. 중국에 보면 태극권 같은 거 있잖아. 그럼 막 이렇게 하잖아. 나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계속 뭐 이런 거, 그런 게 되게 많았고, 그 신명을 지금 생각해보면 신명을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뭘 알고 또 옆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분이 맞다 아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주실 뭐 신의 선생님이나 신의 부모가 계셨어야지 내가 그걸 이제 물어서 길을 찾아갈 텐데 그렇지를 않았으니, 나는 어쨌든 신령님이 나한테는 신부모고 신의 선생이니까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신령님들이 원하는 바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어느 정도 엄청난 갭이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단계가 힘들었던 거지. 8년이면 엄청 긴 세월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내라고 많이 믿어주셨어. 엄마가 많이 도와줘서 견딜 수 있지. 8년 동안 힘들어하던 딸을 볼 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힘드는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까지는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신령님을 모시니까 지가 어떻게 뭐 해도 안 되고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는 엄청 힘들었죠. 보면 마음이 아프고 좀 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 잘 되는 거 보면은 너무 부럽고 우리 딸은 언제 저렇게 되나 싶고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좀 편해졌으니까. 이제는 좀 편해졌으니까 마음이 그런데도 아직은 집값도 갚아야지, 집값도 살아야지, 차값도 갚아야지. 내가 항상 할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제발 좀 해주세요. 그동안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연명하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8년이라는 그 힘든 세월을 겪고 선생님께서 9년 차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 8, 9년 고생을 많이 했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제 지쳐갈 무렵에 조금씩 문이 열리더라고요. 8, 9년을 고생을 하면서 그 시간을 오면서 내가 느낀 게 이 신의 길을 오기 전에 겪어야 하는 그런 것들을 무당이 되고 나서도 겪어야 될 거는 분명히 내가 겪어야 되는구나. 그걸 겪어가면서 내가 얻어야 될 거, 깨우쳐야 될 게 있구나 하고 이제 그런 거 부분에서 많이 깨갈 때쯤에 신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바빠지고 좀 안정이 돼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편해지면서 또 여러 손님들 대하면서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고 나서는 그 시간이 고마워. 그래서 많이 그 시간을 겪으면서 이제 겸손, 뭐 신에 대한 내 마음가짐, 내 태도 그런 걸 뭐 공부시키는 기간 힘들면서도 한 번도 나는 이 신령님 내모셔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이것 또한 내가 겪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늘 했던 말씀이 있어. 그때 그 말씀이 그때 정말 야속했거든. 맨날 시가 되고 때가 돼야 된다. 맨날 그러셨어. 그래서 속상할 때는 할아버지 나 그 시 때 기다리다가 늙어 죽어요. 그런 얘기도 했었어. 선생님 9년 차가 이제 되던 해에 문이 활짝 열렸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신의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의사분인데 밤에 늦게 전화가 왔어요.
늦게 전화가 와가지고 제일 첫 마디가 저 정말 이런 거 안 믿는 사람인데요 이러고 이제 첫 마디가 시작이 되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양반이 이제 사주를 받아서 나는 이렇게 사주를 받아 적어서 점사를 보거든. 할아버지가 그렇게 딱 받아 적는데 수술실 들어가면 이렇게 뚱그런 거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수술실이 보이냐고. 근데 맞다고 자기가 의사라고 이제 집도 그 수술하는 사람이야. 뭐 서전이라 그러던가. 그러고 나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 수술 중에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맞대. 그게 한 이제 그때 그 시기로 한 2주일에서 3주일이 채 안 되는 시기였어. 그러고 나서부터 수술실에를 못 들어가겠다는 거야. 수술해야 되는 의사가. 이렇게 메스를 잡아야 되고 수술실에 벌써 손을 씻잖아?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게 뒤에서 뭐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느낌이 자꾸 든대. 그러니까 이거 수술을 미루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의사가. 근데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럼 부적을 한번 지녀보시자. 그리고 한 일주일만 지녀보면 분명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주소를 안 알려주는 거야. 자기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첩보처럼 어떤 편의점으로 부적을 보내서 그 대신에 내가 그렇게는 해드릴 건데 괜찮아지면 전화는 한 통 달라고. 그러고 나서 보내주고 한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어. 자기 수술실 들어간다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 신당에 들어가서 이렇게도 이게 또 신의 원력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또 울었던 기억이 있고. 뭐 하여간 에피소드들이 참 많았어요. 이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기도 가야 돼요. 기도 가야 돼서 빨리 준비해야 돼. 용궁 기도 갈 겁니다. 소문은 손님을 부르고 8년 동안 졌던 빚을 1년 만에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다. 아니, 이 추위에 뭘 하시려는 걸까요? 선생님 여기가 어디죠? 여기 을왕리 선녀바위예요. 여기는 오늘 어떤 걸 하기 위해 온 것일까요? 이제 며칠 있으면 그 손님 일사도 있고 또 저번에 일한 집들 좀 걷어내고 제자도 이제 일사 앞두고 좀 처진 것도 있고 제자도 맑게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용궁에 오늘 물로 씻어내려고 그러려고 왔어요. 너무 춥지 않나요? 시원하고 좋지 않아? 오늘 체감온도 영하 15도입니다. 기도는 겨울이지. 근데 오늘 너무 좋다. 물도 들어와 있고. 바다 오면 기분 좋아지세요? 무당은 기도만 나오면 이렇게 힘이 나. 그래서 맨날 이렇게 기도만 다녔으면 좋겠어 나는. 무당의 기도란 무엇인가요? 삶이지. 눈 뜨면 기도지. 눈 감아도 기도고. 그녀는 굿보다 정성 어린 기도를 더 중시한다는데요. 도착하자마자 네, 이렇게 음식을 차렸는데요. 네. 기도를 올 때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잘 봐달라는 의미죠. 제일 첫 번째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 오면서 그날 그때 이렇게 손이 가는 걸로 눈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해요. 혹시 이 기도터에 과거에 선생님의 뭐 기억나는 과거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기는 저한테는 정말 뜻깊은 데고 가슴 아픈 데예요. 이제 내가 혼자 이 길을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8, 9년 세월을 이 길을 오면서 힘들 때 이제 혼자 밤에 여기를 오면 여기가 지금은 이렇지만 밤이 되면 별이 있고 지금 달이 이렇게 탁 떠요. 머리 위로 탁 와. 그러면 이렇게 병풍처럼 싹 감싸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많이 울었던 데야 여기가.
난 내림굿 할 때도 나는 안 울었거든요. 보통 무당들이 내림굿 할 때들 엄청들 울어요. 근데 나는 울지를 않았어. 근데 여기서는 너무 슬퍼. 막 가슴은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눈물이 맺히기만 하지 나는 흐르지를 않았거든. 그래서 난 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안 불쌍한가 봐 이런 소리를 내가 농담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속으로 많이 눈물을 많이 삼켰던 장소예요 여기가. 무당들이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뭐 이쁘게 단장하고 앉아서 뭐 점사 보고 이러는 줄 아는데 백조가 위엔 되게 고고하고 우아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안 가라앉으려고 발길질을 하잖아. 근데 무당의 삶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그 신도분과 손님분들을 위한 기도인가요? 겸사겸사예요. 제 기도도 있고 일사 앞두고 저도 이제 좀 맑은 기운으로 또 서야 되고 어쨌든 무당들은 남의 조상들을 자꾸 싫어요. 그리고 안 좋은 거를 어쨌든 인간의 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기운이 남아 있을까 봐 일사를 앞두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하면 꼭 저를 또 맑히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나옵니다. 신은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그래서 이곳에서는 굿보다 기도, 의식보다 치성을 먼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거센 바닷바람에 손과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오르고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응, 입김이 나오면서 응. 정말 고된 기도가 끝났습니다. 오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신령님에게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이제 뭐 어떤 내가 했던 일사던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사던 처음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잘 가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죠. 시작이 물론 반이겠지만 시작을 했으면 그 마무리까지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제 성격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 성격 따라 신도 오신다고. 또 신의 성격 따라 제자의 성격도 그만큼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이제 잘 많이 맞춰져서 안 놓치고 끝까지 이제 가보려고. 손님 일사도 마무리 잘 해야죠. 기도는 마무리 되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이제 일부? 신도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현신당입니다. 선생님 드디어 끝난 건가요? 끝났어요. 이제 추운데 고생했으니까 얼른 빨리 들어가라 하시네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왔던 자리 그대로 갈 때도 정리 마무리 잘 하고 가야 됩니다. 요즘에 기도터들 다니면서 너무 막 지저분하게 하고 이래서 이런 자연 기도터들은 누가 걸려기는 관리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오시면 온 것처럼 왔던 것처럼 갈 때도 깨끗하게 정리를 좀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술들은 안 뿌리셨으면 좋겠어. 물은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맑아서 이렇게 뿌려드려요. 며칠 뒤 다시 한번 1월 궁을 찾았다. 오늘은 신도를 위한 굿. 어떤 사연이 있기에 굿을 하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오늘의 굿의 주인공인 신도분과는 인연이 깊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되셨죠? 이제 한 8년 세월 이렇게 같이 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대주님 새로 사무실 이전도 하셨고, 우리 기주님은 또 이게 따로 이뤄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 한 해 병원연에 좀 기운이 살짝 많이 흔들려. 충도 들고, 좀 안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겸사겸사 해서 사업장 이동도 하고 했으니 대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주님은 마음 안에 성취를 이뤄야 되는 게 있어. 그거 오늘 이제 일해서 낚아채 가려고 하는 제수굿이에요.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굿을 임하시는지 뭐 제일 바라는 거는 우리 기주가 마음이 안 흔들려서 본인 목표한 거 꼭 이뤘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대주님 사업 잘 되고, 그래도 이번에 사무실 이전하면서 얼굴은 한번 보지는 않았어도 가서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오라고 이렇게 또 언지를 줘가지고 그 마음이 또 너무 고맙고 이쁘잖아. 믿어주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서 그 믿음에 이제 인간인 저는 제 몫을 할 거고, 또 제 뒤에는 신령님들이 계시니까 신령님들이 아마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나 눈물 날라 그러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굿을 시작하는 현신당 1월궁. 비는 정성만큼 마음 아프지 않게, 그 마음에 생책이 나지 않게 내받들어 도와주고. 이제는 몇 달이야? 3월 가고 4월 제대지. 4월 제대하는 때까지 마음 다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갔던 얼굴 그대로 살짝 빠져가지고 아주 이쁜 얼굴 들고 오게 내 실력이 내 물사님 전에서 도와주고 불리러 갑시다. 돈 많고 한 많게 가신 시부모 존전으로다가 저 시모 존전이시다. 에휴, 저승이라고 가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안타깝고 후회가 되고 살아생전에 말 한마디라도 곱게 하고 갈걸. 내가 살아생전에 너무 못한 말이 많아놔서 이제 너도 내려놔라. 이제는 내려놔보라이. 응. 고맙고 미안하다. 마음에 담지 말고, 알았지? 가세!
본격적으로 작두에 오르기 시작하는 현신당. 드디어 작두에 오르자 장군님의 말씀이 터져나옵니다. 사해로다 영장군, 사신장군 아니시랴, 군홍장군 아니시랴. 재수 열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정성 태산같이 받들어서 도와주시마, 열어주시마. 작두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작두는 일단은 장군님이 제자를 작두 날 위에 세워서, 작두는 칼날이잖아. 그러면 안 좋은 거를 쳐준다, 걷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재수 열어주시고, 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로 수산한 거 액산한 거 제쳐내서 재수 열어 도와주시마 이러시잖아. 장군님이 칼날이 그런 역할인 거예요. 안 좋은 거를 걷어낸다는 의미야. 쉽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신령님들 몸에 실어서 작두 칼날 위에 올라서서 이 그냥 날도 짓궂고, 오늘 되게 희한한 날이잖아, 그죠? 어쨌든 되게 특이한 날이야. 그런 날에 그만큼 이제 오늘 제갓집이 조금 스산했고 집안 진중으로 또 우리 대주 기주 기운이 산란하다 보니까 날씨도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두를 타고 그 기운을 눌러서 어쨌든 잘 풀려야지. 무당으로서 신뢰가 갖는 무게에 대해서 말씀. 믿음 아닐까? 제갓집도 뭐 어쨌든 큰 금전을 써서 본인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물론 크지만, 큰 금전을 이렇게 맡겨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뭐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무당하고 제갓집하고는 만나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지만 그 다음은 신령님들이 제갓집이 원하는 걸 해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신령님들은 우리는 항상 믿고 의지하고 가지만 제갓집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 내가 어쨌든 인간의 입으로 신령님들의 말을 전달을 받아서 내가 인간의 입으로 내뱉었기 때문에 제갓집들은 나를 보는 거야. 제자를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령님들한테 비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굿을 마친 뒤 그녀가 향한 곳은 신의 도움으로 삶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인데요. 잘 찾아왔네. 잘 찾아왔지. 내비 가르쳐주지. 오늘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났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과는 또 어떻게 인연이 맺어지셨어요? 우리 되게 오래된 사이예요. 예. 몇 년 됐어요? 한 10, 12년? 14년. 14년이요? 오래도 됐네. 네, 14년. 14년 됐어요. 내 모든 스토리를 알지. 지금은 뭐 그냥 한 집 식구 같아 이제. 네, 맞아요. 그러면 첫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신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좀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우연찮게 보살님을 알아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안정이 돼. 안정이 많이 됐지. 어떤 도움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아저씨 사업 일해주고 돈을 뭐 많이 못 받았어. 근데 이제 보살님이 많이 빌어주셔가지고 지금 마음 편해요. 내 성격도 많이 바뀌고. 아주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많아갖고 말이 되게 찾았어요. 불안해하고 이제 그랬던 게 많이 이제 안정이 좋아졌죠. 됐지. 집도 보살님 때문에 내 이름으로 좋잖아요. 그렇게 됐어. 그게 제일 고마워요, 나는. 딴 거 없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도 우리 옆집으로 옆 건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진짜요?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몇 건물로?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그치? 더 자주 보겠네요. 뭐 거의 매일 봐요. 거의 매일 봐. 이제 뭐 신도를 떠나서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큰딸이라 그러잖아. 예. 한 번씩 또 무당이란 직업이 원래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뭐 이제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는 뭐 신도 이런 걸 떠나서 그치. 식구 같아요. 식구 같고 마음에 못하는 얘기, 뭐 고민도 많이 들어주기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유일하게 쇼핑도 같이 가고 진짜 그렇지. 그런 사이가 됐어요 이제. 목욕탕 때도 밀어줘. 그렇게 있어요. 그 인연이 지금은 서로 이제 삶에 많이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됐지 이제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살아가고 싶고 선생님은 좀 앞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으세요? 무난하게 살아가는 거. 예, 큰 욕심 없이 보살님 다 해주세요. 다 해주니까. 지금처럼 언니가 나는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고 곱게 이쁘게 나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 슬퍼. 나이 이야기하면 슬퍼요. 신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도운 현신당 1월궁. 그럼에도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는데요. 신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고 또 내 부모님처럼 형제처럼 내 조상님들처럼 우리가 있진 않잖아요. 항상 매일 보고 부딪히고 신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손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맹신은 안 된다. 본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제껴가는 거지 모든 거를 굿에 의존하고 정말 그런 손님들 많아요. 우리 집에도 지금 계시는데 그거를 고쳐주는데 몇 년 세월이 걸리거든. 어떤 손님은 나가서 10개월 만에 2억 가까이 깨먹고 온 손님도 있어. 그렇듯이 그분은 뭐 어떤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데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굿을 해달라고 그래. 근데 그 손님이 갈 때도 굿을 안 해줬다고 갔거든. 굿 안 해준다고 삐져서 갔어. 근데 10개월 만에 또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맹신은 절대 안 되거든. 그거보다는 일단은 내가 인간이 먼저 바로 살아야 뜻대로 안 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찾아와서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문제점을 해결을 찾아가는 거지. 무당인 나도 100%는 안 믿거든. 솔직히 100%가 어딨어 세상에. 이렇듯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모든 게 신적으로 무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인간이 내 생각이 먼저가 돼야 되고 내 행동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끝에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오시면 해답을 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맹신은 안 된다. 절대 금물.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그 길 끝까지 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비극을 견뎌낸 무당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켜낸 사람. 현신당 1월궁의 하루는 오늘도 그렇게 쌓여갑니다.